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저스입니다.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께서 저에게 메일로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현재 한국사 기출문제집을 곧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한국사에 대해서 워낙 몰랐었기 때문에 앞에 내용들은 벌써 대부분 까먹었어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보통 이제 공부를 할 때 앞에 내용을 까먹는 거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잊어버리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교재의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까먹는 거죠. 그런데 종종 이제 수험생들 중에서 복습을 할 때 한 단원이 끝나면 그 단원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하고 다음 단원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물론 복습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도움은 많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복습은 어느 정도 그래도 기출 해독이나 좀 공부한 양이 많은 수험생들은 아는 게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복습을 할 수 있지만 일반 이제 기초 수험생분들은 그런 복습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복습을 안 해도 진도만 나가기에도 사실 너무 많은 양이잖아요. 그런데 복습을 하다 보니까 계속 더 늦어집니다. 또 그렇게 복습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앞에 있는 부분을 까먹게 돼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다 보세요 일단은. 그리고 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갈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회독하는 게 복습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까먹는 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한국사 처음부터 문제를 푸는 게 나은가요? 한국사를 만약에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좋겠죠. 근데 초시생분들은 또는 기초 수험생들은 사실 문제를 푸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기초 수험생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본서의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 그 많은 기본서 양을 제대로 이해하기 복습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그리고 기출도 마찬가지로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기초 수험생들은 기출을 못 풀면 그냥 풀지 말라고 해요. 인강을 듣고 그리고 강사님들이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걸 필기를 하고서 그거를 바탕으로 자 한번 적어볼게요. 만약에 뭐 한국사 기출이라고 할게요. 못 푸시면요 인강을 듣고 필기를 해주세요. 그런데 한국사 교재 중에서 해설이 상당히 잘 나온 교재들도 있어요. 그럼 해설이 잘 나온 교재는 사실 인강을 안 봐도 괜찮습니다. 유일하게 한국사 기출 교재만 기출 교재에서 인강을 안 봐도 되는데요. 영어와 한국사만. 해설이 잘 나온 교재가 있으면요 그 해설을 그냥 기본서처럼 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해설이 잘 안 나온 교재는 강사의 인강을 듣고 강사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거를 필기를 해주세요. 중요한 거는 처음 1회독 할 때는 뭐 해설이 잘 나온 교재는 뭐 독학으로 한다고 할게요. 기출에 단원별 기출을 풀잖아요. 보통 단원별 기출의 범위를 확인해 주세요. 시험에 뭐가 나왔는지. 그리고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를 다 기출 포인트로 보는 거예요. 그럼 맞고 틀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맞는 문제에서도 포인트가 있고요. 틀린 문제에서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포인트를 보시면은 기출 교재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포인트가 어마어마해요. 여기서 아는 것은 과감히 삭제를 하고 소거를 해주세요. 아는 것을 삭제해야지 나중에 기출 해독을 할 때 모르는 거 위주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수험생분들이 아는 걸 삭제를 잘 안 하려고 해요. 나중에 이거 생각 안 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중에 생각이 안 날 것 같은 거는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모르는 것이나 어설프게 아는 거. 어설프게 안다는 것은 지금 맞췄지만 나중에 모르는 거 또는 막 찍어서 맞춘 거 이런 것들은 다 별표 표시를 해주시고 나중에 다시 꼼꼼하게 해독을 할 겁니다. 아는 것을 다음 해독 때 더 빠르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사가 처음 1회독 할 때는 뭐 한 60일 정도 만에 걸렸다고 할게요. 이건 뭐 절대적인 수치는 아닙니다. 하나의 예죠. 자, 그 다음에 삭제를 해야지 45일. 이런 식으로 빨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30일, 그 다음에 15일, 그 다음에 7일, 그 다음에 하루. 그 두꺼운 기출 교재를 시험장 가기 전까지 하루에 한 번 볼 수 있을 정도로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삭제, 소거를 해야지 모르는 것 위주로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수험생들 보통 시행착오가 뭐냐면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아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확인하려고 하고. 그러면 정작 모르는 거를 제대로 체크를 못 합니다. 이건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비슷한 시험이기 때문에. 아는 거를 확실히 지워야지 모르는 걸 위주로 체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모르는 것이나 어설프게 아는 것은 배표 표시를 하시고 추후에 해독하면서 다시 볼 겁니다. 또한 한국사 교재 중에서 해설이 잘 나온 교재는 그 해설을 그 문제의 기본서처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기출 포인트를 하나에 다 OS 개념처럼 들어가가지고 보시면은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한국사가 20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두꺼운 기출 포인트에서 벗어난 문제는 거의 없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많아야 한두 문제? 근데 그 한두 문제는 뒤에 모의고사 과정에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출은 만약에 못 푸는 수험생분들은요, 풀지 마시고 인강을 보고 필기를 하거나 독학을 하실 분들 독학을 하셔가지고 단원별로 기출의 범위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아는 거 모르는 거를 선별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보통 수험생들이 복습을 할 때 해당 파트를 복습하고 다음 단 넘어가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복습 방법은 기존에 공부를 좀 많이 하셨던 분들 괜찮아요. 복습하는데 오래 안 걸리니까요. 근데 일반 기초 수험생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복습을 해도 어차피 까먹어요. 그리고 또 그런 복습을 함으로써 해독하는데 더 오래 걸리고요. 그래서 빨리 보시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게 즉 해독의 복습입니다. 이렇게 1회독이 끝나면요, 이때는 좀만 빠르게 보세요. 꼼꼼히 봐도 어차피 이해 암기는 잘 안 되는 단계입니다.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발치독 같은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모르는 거 있다고 해서 막 기본서 가서 찾아보려고 하고 그런 것도 사실 공부를 많이 했던 수험생들이 가능한 거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그런 게 쉽지가 않아요. 어차피 뒤에서 우리가 자세히 볼 거니까 뒤에서 해독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해독 할 때는 만약에 뭐 필기 노트를 보셨던 분들은 뭐 필기 노트를 다시 한번 뭐 복습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판서 노트를 보거나 그러한 어떤 정리하는 개념의 강의를 듣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중간에. 그리고 이제 이해독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처음 봤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누적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해와 암기가 서서히 그나마 좀 된다는 거죠. 봤던 질문을 계속 보니까 또 앞에서 했던 문제에서 계속 비슷한 문제 나오고 또 계속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조금씩 이해 암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암기를 해주시고요. 참고로 기출 1회독에서는 암기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암기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암기는 다음 회독부터 암기해 주시고 그 다음 계속 삭제 작업을 해주는 거죠. 수험생들 유의할 점은 기출을 너무 한 번 볼 때 꼼꼼하게 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출을 꼼꼼하게 보려고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고 여러 번 나눠서 볼 거예요. 그래서 뭐 나눠서 본다고 했을 때 뭐 처음에는 뭐 홀수범만 풀고 그 다음 짝수범 푸셔도 되고요. 처음에는 정답 위주로 보고 그 다음에는 오답은 왜 오답인지 이렇게 나눠서 봐도 상관없습니다. 합격생분들도 보통 기출 한 2, 3회독 정도 해야지 이제 본인 공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1, 2회독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도 계속 해독을 하는 거죠. 대신에 여기서부터는 약간 좀 꼼꼼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추후에 기출 해독을 하고 나서 한 시험이 한 3개월 정도 남았을 때 그때 이제 모의고사를 들어갑니다. 모의고사는 질 좋은 모의고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모의고사에서는 이제 실전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모의고사가 많이 어려워요.
강사분들이나 학원 같은 경우는 공포 마케팅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줘가지고 계속 강의를 듣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전수에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대신 우리가 실전 연습을 하자고 했죠. 실전 연습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시간 배분, 뭐 한국사 같은 경우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자꾸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만약 틀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맞출 수 있는데 틀린 문제면 그건 반성을 하시고 암기를 해주시고요. 만약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하면 빨리빨리 틀려버려 가지고 암기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처음에는 10번에서 집중력이 떨어졌다면 그 다음에 12번까지 한번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14번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는 거죠. 자, 모의고사 풀고 나면은 시간이 남으실 거예요. 그때는 기출 해독을 계속 같이 해주시고요. 뭐 필기노트나 판서노트 보신 분들은 필기노트 암기 빼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마지막 단계에서는 모의고사 기출, 필기노트를 같이 보라고 추천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그나마 또 기출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기출이에요. 그래서 기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볼 수 있을 정도로 줄이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한국사 처음부터 문제를 푸는 게 나은가요? 풀 수 있으면 푸시되 못 풀면 풀지 마세요. 그리고 인강을 듣거나 독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풀든 안 풀든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그러면 기출 안 풀면 어디서 푸는 연습을 합니까? 그거는 기출을 어느 정도 잡고 나서 이런 모의고사에서 풀시면 되세요. 기출은 족보로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신 재시생분들은 풀 수 있으면 당연히 푸는 게 좋죠. 유자쌤께서는 말하시길 처음은 풀지 말고 답지를 읽으면서 이해독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는 건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족보로서 암기를 해주셔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나중에 모의고사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풀든 안 풀든 우리가 어쨌든 기출은 암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잊지 말할 것은 우리가 지금 5과목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과목 너무 꼼꼼하게 공부하려다 보면 나머지 과목이 밀립니다. 그래서 나머지 과목들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1년 안에 5과목이 학교점이 나오는 게 목표지 뭐 학작처럼 뭐 학문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한국사 기출 문제집을 어떻게 돌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말해준 대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대신에 뭐 이렇게 뭐 연도나 아니면 사건 포인트 같은 거 계속 의식하시면서 푸시고요. 그리고 저는 영어를 지금 기출 문제집 이전에 다시 한번 문법을 기억할 겸 700자라는 문제집을 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영어는 풀 때 책에 줄 긋고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집중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다음 이해독을 위해 문제를 이해하고 나면 지우개로 지우고 납니다. 저는 교재에다 필기를 반드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종 필기를 하지 말라는 이제 분들도 계세요. 나중에 풀 때 답이 보이고 나중에 풀 때 뻔히 답이 보이니까 푸는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막 필기하지 말고 처음에 풀 때는 뿌듯해 풀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저는 생각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는 오랫동안 학생들을 많이 관리해 오면서요. 학생들의 영어 같은 거 이제 문법 풀잖아요. 그러면은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당연히 우리 수험생들 많이 틀리실 거예요. 문법 문제 다 맞추면 그건 강사죠. 학생이 아니죠. 우리 수험생들 5과목 준비하고 있는데 영어를 처음부터 잘할 수 없다는 거죠. 대신 풀고 나서는 문법 풀고 나서는 저희는 출제 포인트 적으라고 해요. 그 시에서 뭘 물었는지 그리고 답도 적으라고 합니다. 선생님, 답을 이렇게 적어 놓으면 나중에 풀 때 답이 뻔히 보이지 않나요? 맞아요,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암기를 해야지 이게 우리께 된 거지, 사실 답을 적어 놓은 걸로 끝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답 적어 놔도요, 워낙 여러분들이 공부한 양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또 생각이 안 나는 문제들도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별해서 모르는 거 위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표시를 안 하면은 전부 다 봐야 돼요. 그리고 문법 문제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를 적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가지고 문법 문제를 풀 때 문법 문제를 보자마자 머릿속에 관련된 포인트가 정리 및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 바로바로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출제 포인트를 적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필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모든 기출문제집의 해독을 몇 번씩이나 하는데 책에 항상 아무것도 줄긋지 않고 하는 게 옳은 건가요? 아니요. 표시를 해야죠. 그리고 아까 말했죠. 지워나가는 공부를 하라고 했죠. 모르는 거 위주로 줄여나가셔야 합니다. 보통 수험생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다들 잘하고 싶어가지고